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먼저 속보. 오늘 12시가 넘자마자 해차 변경을 해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 두 번째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국힘당 제가 여러분들 뭐 오늘 특검법을 낸다 이런 수요할 때 저거 절대 협상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국힘당은 특검 내란이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거 절대 협상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통과가 된 거냐면 결국은 수정안으로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내란 선전 외환 이거 빼면 어떻게 하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열받을 수 있는데, 이미 내란 선전이나 이런 것들은 검찰에 고발돼 있죠. 그렇죠? 경찰과 경찰에 고발돼 있기 때문에 내란 선전에 찍힌 인간들은 이미 고발 대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거대로 수사하면 되고, 일단 내란 특검을 통과시켜야지 뭐 윤석열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외환죄도 우리가 고발을 해놨잖아. 굳이 특검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로 넘어가면 내란 선동이나, 이미 여러분들 알다시피 윤상현, 뭐 권난동, 나국상 뭐 이런 애들 다 내란 선동, 선전 이런 것들로 오늘 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 이런 인간들도 다 내란 선전으로 선동으로 다 고발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민주당이 외환과 내란 선정 선동 혐의를 삭제한 수정안을 뺐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앞으로 국힘당은 내란 특검의 수정안까지 민주당이 국힘당 요구안을 다 받아들여갖고 수사 범위도 5개로 줄이는 것도 받아들였고, 외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쟤네들이 받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내란 정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하고, 중요한 게 뭔가 있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민주당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왜 이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을까? 일단은 첫째, 최상목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국힘당이 반대를 했고 국힘당이 요구안을 민주당이 다 들어줬어. 왜 안 빼자? 내란 선동 다 빼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반대를 했으니까 국회의장이나 최상목이가 반대할 명분이 없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정치 구단이잖아. 민주당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란 특검을 통과시켰을까? 내란 특검을 지금 통과시켜야만 대선과 함께 내란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쵸? 대선과 함께, 이제 대선 레이스와 함께 내란 특검이 수사가 되면 저 정당은 내란에서 국힘당 대선 후보는 내란 정당의 대권 후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대선은 사실 끝난 거거든. 그쵸? 여러분들 보셔요. 150일이란 말이야. 5개월 동안 특검이 내란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단 말이야. 내란 특검. 그러면 지금부터 5개월이야. 그럼 아무리 빨리 해도 6월 달까지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대선은 늦어도 5월에 열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킨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이건 최상목이가 뭐 거부권을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최상목 자체가 거부권을 쓰면 뭐합니까? 다음 주에 또 올라오는데. 응? 아니 100일이 됐던 100일이 됐던 이번엔 대선 레이스잖아. 응? 아니 100일이 됐던, 왜 그러면 100일하고 아마 연장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수사 기간을 100일로 하고 최대 연장을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부터 100일이란 뭐야? 3달이잖아. 딱 대선 레이스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아쉽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달라. 그다음에 오늘 안창호 인권위원장, 오늘 요즘 인권위원회가 이건 진짜 무슨 이런 개판도, 이 인간들 정권 교체한 다음에 싹 내란 선전으로 싹 잡아넣어야 돼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비상계엄 날 잤대요. 잤대요. 피곤해서 잤대요. 피곤해서 잤답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이 인권위원장,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갖고 총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장면을 봐놓고 잤대요. 이런 인간들은 그냥 바로바로 다 날려버리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거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번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11개에서 6개로 줄였고요. 그 6개는 국회 점거 사건, 그 다음에 선관위 점거 사건, 정치인 체포 구금 사건, 무기 동원 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6개를 했고요. 외환 유치, 내란 선전, 선동은 수사대상에서 빠졌지만 관련 인지 사건 항목을 통해 별건을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저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검이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다 열어놓은 거야. 알겠지? 걱정하지 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특검이 수사하다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별건 수사가 가능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00일로 줄이고, 130, 원래 민주당안이 130일이었는데 100일로 줄이고, 수사팀 규모도 파견 검사가 30명에서 25명, 파견 공무원이 60명에서 50명, 특별수사관 60명에서 50명 조금씩 줄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얼마든지 국힘당이 일단은 거부할 명분은 뺐다. 하여튼 민주당이 잘했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계, 여야가 합의한 게 아니라 국힘당이 반대를 했죠. 국힘당은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이없는 뉴스. 오늘 모든 시사 방송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윤비어 청가. 야, 진짜 나 이거 무슨 북한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이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 아니 저기 권진원의 그 뭐죠? 해피 버스데이 그 노를 다다다다다다다다 그거를 개사를 했더라고. 야,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님이에서 위원장만 붙이면 그냥 북한 노래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줬대. 아우, 나 진짜 나 부끄러워서. 응? 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어떤 게 있냐면요, 오늘 김성훈 경호차장이 경찰에 출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동료들 생일일 때 축하송 안 해주냐, 뭐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요. 얘는 원래 전문 분야가 외교 분야지 경호랑은 전혀 상관이 없던 인간이거든요. 경호의 정석이나 그 경호의 어떤 원칙을 저버린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통적으로 경호원들에게 내려오는 말이 뭐냐면, VIP, 즉 대통령과는 모닥불과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요. 모닥불과 같은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너무 멀리 가면 얼어 죽고, 그러니까 적정한 경호 대상, 즉 VIP와 늘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냥 그 경호를 받는 VIP를 동료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생일 축하곡을 뭐 만들어줬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뭐 이런 바보입니다. 그냥 김건희 생일날 무슨 트렁크에다가 풍선에다가 여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개 납부끄러운 짓거리니까 나라가 그냥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왕처럼 궁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호원들은 자기 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마지막 관저에서 체포돼서 나올 때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왔었죠. 윤석열이가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었다. 뭐 10개를 샌드위치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얘기가 들리는 건 손수 윤석열이가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먹지 않았다. 왜 안 먹었겠어요? 그래도 지들이 모셨던 대통령인데 곧 체포돼갖고 가는데 거기서 처묵처묵하면 눈치 보이니까 샌드위치는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먹지 않았대요. 마지막 체포 전까지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유튜브 꼭 봐라. 유튜브 꼭 봐라. 근데 제가 여기서 윤석열이에게 좀 서운해요. 야, 이 새끼야, 그래도 유튜브에서 성대묘사, 네 성대묘사는 내가 제일 잘하는데 시사타파를 보라 그래야지, 이 새끼야. 그냥 유튜브 보라 그러면 이 새끼야 어떤 걸 보냐, 이 새끼야. 응? 야, 유튜브계에서 네 성대모사는 내가 1등이야. 새끼가 유튜브를 이왕 보라고 권유를 하려 그러면 내 시사타파를 봐라. 그놈 내 흉내 잘 낸다. 그렇게 해야지, 이 새끼야. 끝까지 유튜브를 보라고 하는데 시사타파 언급을 하네. 지금 좀 사람들이 다 놓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국힘당 의원들을 부른 것도 이상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윤석열은 이미 자기가 끝난 걸 아는 거죠. 제가 저번에도 그저께 얘기했나요?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번에 진짜로 자기가 탄핵당하지 않고 돌아올 줄 알면 당을 잘 지켜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이미 윤석열은 스스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거나 사퇴한다는 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거의 지금 결국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 싸움을 하려 그러면 배신자 프레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까지 체포까지 딱 하고 있지만 윤석열 이제 딱 체포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짓이 저쪽은 이제 대선 체제로 전환되는 것이고 참모들도 다 떠나고 여당도 이제 탄핵 이후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대선 전략을 뭐 짜고 있고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얘기 좀 할게요. 본격적으로. 아유, 우리 반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내세웠던 게 뭐죠? 서부지법, 그러니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첫째,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그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신청한 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자기는 중앙지법에다가 신청해달라. 그랬더니 중앙지법에서 너 체포 영장 기각 구속 체포 적부심 기각 했더니 국민의힘이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여태까지 불법이고 뭐라고 하더니 조용해요. 서부지법 영장이 불법성을 주장하던 여당과 윤석열 변호인단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은 어떻게 되냐? 오늘 공수처가 5시 40분 정도에 윤석열 원래는 만기, 즉 만땅 채우려고 하면 9시까지였어요. 48시간이. 근데 미리 어차피 나오지도 않고 유튜브나 쳐본다고 보라고 권유하는 그 인간인데 그냥 오후 5시 40분인가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일 18일이죠.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심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수처 검사들이 가서 윤석열은 왜 구속돼야 되는지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판사 앞에서. 그러면 판사가 다 듣고 그러면 피고인 측 나오세요. 근데 변호인 측은 아무도 안 나가겠죠. 근데 오늘 공수처가 탄탄하게 준비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잘 썼더라고요. 윤석열 구속영장에 범죄의 중대성,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을 기재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윤석열이가 만약에 구속되지 않으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그동안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도 거부한 윤석열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내일 18일 오후 2시에 구속영장 심사를 하면 빠르면 그날 뭐 10시? 저는 너무 늦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일 오후 한 12시 안에 나올던가 아니면 일요일 새벽에 나오면 일단은 윤석열은 구속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뭘 할 수가 있나? 구속 적부심 심사. 구속 적부심 심사. 이 구속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면 이 인간이 좋아하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구속 적부심 심사를 서울중앙지검에다가 하게 되면 구속영장 발부는 서울 서부지검에서 있고 이놈이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 영장의 발부가 맞냐 안 맞냐라고 하면 또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구속 적부심을 낼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뭐 믿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순서입니다. 내일 서부지법에서 2시부터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를 하면 뭐 발부가 안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위험하고 내란을 일으킨 이런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윤석열이가 살아날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100% 영장 발부를 보고 있고요. 그럼 윤석열은 이제 이 구속이 맞냐 안 맞냐를 중앙지법에다가 내면 중앙지법에서 구속 적부심을 심리를 한 다음에 바로 꼬린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경호차도 못 타고 이제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에는 나가지 않고 중앙지법의 구속 적부심사에는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하면 좀 이해가 가시죠? 순서. 그다음에 윤석열이가 오늘 자기 옥중 서한을 했죠. 구치소에서 잘 있다. 추운 거리에서 힘 모아주는 국민 애국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추운 거리에서 힘 모아주는 국민 애국심, 나를 지지하는 게 애국심이다. 본인이 국가라는 겁니다. 미친 새끼예요.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고 체포를 반대하고 구속을 반대하는 게 애국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가 국가라는 뜻이에요. 미친놈이죠. 그 다음에 하나씩 하겠습니다. 1번 빨리빨리 할게요. 김건희를 검찰에서 정조준했다. 예, 제가 요즘 뭐 기자들, 검찰 출신들 제가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는 말 못합니다. 지금 검찰이 살 수 있는 길은 뭐겠니? 뭘까요? 윤석열 수사도 공수처에 뺏기고 군바리들은 다 잡아놓고 김용현이도 잡아놓고 결국은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기소는 당연히 검찰이 하면서
검찰이 다시 어떤 뭐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는 엄격 엄단한다라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윤석열이 바지라는 걸 잘 아는 집단이 검찰입니다. 그쵸? 검찰은 다 알잖아요. 김건희가 진짜 몸통이라는 건 검찰이 제일 잘 알아요. 검찰은요 지금 뭘 노리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무혐의 결론을 냈자 최강욱 의원이 이의 신청을 해서 서울고검이 조만간 서울고검이 이를 뒤집는다는 시나리오가 있대요. 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거기에다가 명태균 씨와 함께 공천 개입을 했던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이 무너졌는데 검찰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이상하죠. 응? 검찰의 완전한 명예회복 자체는 윤석열을 친정해서 윤석열을 기소를 하고 그 잔당 세력의 주범인 김건희를 조져야만 여태까지 검찰이 비판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창수 지검장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콜검 소리를 들으면서 치욕적인 일을 했죠. 검찰은 그래서 진짜 하이에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명태균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은 김건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회에서 오늘 이 사람들이 주목을 안 하는데 저는 이걸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뭐냐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감사 요구안을 국회가 본회의를 통과시켰어요. 이게 뭐냐면 감사원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감사원에서 김건희 관저 이전 다시 들여다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이제 감사원, 검찰 다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의 요구안, 이건 민주당이 어떤 내용이냐면 공사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누가 봐도 21g은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했던 기업이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불법 신축, 증축 의혹, 공사 수의 계약의 적절성, 관저 정자, 시공업체 계약 수주 과정을 통한 감사원이 감사하라는 내용이 받쳐 있는 거예요. 그럼 감사원도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 아닌 사실상 대통령의 시다바리 역할을 했던 감사원이 감사원장 탄핵 이후에 감사원에서 비토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결국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된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이날 임기를 마치고 은퇴를 해서 이에 따라서 김인혜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장 권한대행을 승계하게 됐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여러분들 누가 봐도 김건희를 겨냥한 거거든요. 결국은 감사원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어떤 부적절한 것들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지금 정치는요, 검찰은 괴물입니다. 이른다고 검찰이 살려주면 안 돼요. 검찰은 괴물이기 때문에 죽은 고기는 사정없이 뜯어먹어요. 윤석열이 무너졌으니까 다음은 김건희로 가는 거예요. 왜 검찰이 김건희 수사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냐? 사실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일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을 건드렸고 이재명 당대표의 자식들을 건드렸고 조국 장관의 부인을 건드렸고 자식을 건드렸어요. 그런 정치권의 불문율을 깬 게 윤석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일은 없었던 불문율을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지가 저질러놨던 일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부부가 동시에 구속시키는 일은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이명박이도 새끼발가락에 다이아몬드를 쳐받고 귀국하는 이명박의 부인 김윤희도 봐줬거든요. 그 도둑놈의 새끼는 집안이 전부 도둑놈이라서 서울시장 영부인이 새끼발가락에 다이아를 꽂고 들어오는 인간인데도 검찰이 알아두고는 진짜 천박한 인간들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윤옥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검찰은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비리가 많다는 건 알아요. 김건희는 부동산 조작, 주가 조작, 가장 중요한 거는 내란에 대해서 핵심적인 몸통입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윤석열 체포 반대, 아버님 어서 오세요. 윤석열 체포 반대, 영장 반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대한민국은 무조건 민주당의 반대를 하는 세력들을 모아갖고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저는 이번 윤석열의 계엄령 친위 쿠데타는요, 이번에 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전 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좀비 세력들을 표현의 자유가 아닌 내란 선동으로 이거는 얼마든지 다 처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냥 넘겨주면 안 돼요. 윤석열 체포 적부심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판사를 살해한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새끼, 윤석열 석방을 외치는 새끼들이 마치 국힘당 지지자 구구 세력들이라고 표장을 하고, 대한민국의 내란 수괴로 지명된 자를 여기저기서 감싸고, 저는 우리 사회가 정의의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들을 무섭게 내란 선동으로 전부 구속시키고 5년씩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다시는 헌법을 위반하고 잘못된 헌정유린 사건이나 민주주의를 후퇴하는 사건에 대해서 교훈을 남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반민족 세력들을 처단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3.1 만세 혁명을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6.25를 저는 겪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이 친위 쿠데타 세력들에게는 강하게 법의 심판을 해줘야만 쿠데타와 내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을 할 때는 진보와 보수가 아닌 상식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저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에 녹을 먹고 사는 국가인권상임위원이라는 새끼가 나와갖고 대통령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런 고성과 삿대질을 하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이런 자들을 용서하니까 대한민국은 민주당 빨갱이, 국힘당 옹호하면 애국 보수가 되는 겁니다. 쿠데타를 찬성하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쿠데타가 진보와 보수의 문제입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특검,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교체를 해서 내란 수괴의 비호 세력들을 진짜 우리가 얼마나 해방 이후에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얼마나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까? 이 인간들은 이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내란 선동, 내란 선전, 유튜브, 정치인, 공무원, 정말 카톡에 퍼날랐던 인간들, 저는 절대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얘네들은 상식적 판단을 하지 않고 안 잡아간다는 내란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저는 이번 기회를 삼아 극으로 포장된 저 반민족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꼭 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는 무섭게 처벌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공화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지금 헌재 얘기 좀 할게요. 헌재에서 이제 탄핵 심판이 8차까지 이제 심리를 3번 연장을 해줘서 8차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13일까지.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단에서는 5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계엄사령관, 특전사령관, 뭐 수방사령관, 뭐 이런 어떤 그 내란 주범들. 근데 윤석열 측에서는 증인을 딱 1명 신청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김용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윤석열은 김용현이를 유일하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을까? 그렇죠? 왜 그 수많은 내란 공범들이 있는데 왜 윤석열은 김용현이를 유일하게 헌재에서 신청했을까? 뭐냐면 최근에 포고령 증언이 엇갈렸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김용현이의 변호인단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방향이 같아요. 어떤 방향이 같냐? 윤석열도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윤석열도 지금 주구장창 떠드는 게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선관위로부터 부정선거 관련 자료를 빼내오기 위해서 부정선거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리고 김용현이도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뭐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뭐 계엄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윤석열이 시켰다예요. 그렇죠? 특히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은 윤석열이 직접 국회에 끌어내라 그랬다. 응? 체포하라 그랬다. 이런 사람들은 윤석열을 사실상 이제 버린 거잖아요. 윤석열이 직접 시켰다. 그러니까 자기네 지금 윤석열은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국회 소추단에서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이만큼은 결국 이 헌재에서 싸움을 부정선거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유일하게 본인과 같은 방어권을 휘두르고 있는 나머지 내란 주요 종사자들은 전부 반성을 하고 있고 윤석열이 다 시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패. 저는 윤석열 측의 이 변호인단은 대가리들이 이거 변호인이 맞나 싶어요. 얘네들이 유일하게 지금 헌재에서 논리도 없고 싸울 어떤 그 명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를 부정선거를 치러왔다 이걸로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은요 비상계엄의 위헌과 위법성을 따지는 탄핵 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잘 생각해봐. 탄핵 심판은 계엄령이 위법하냐 그리고 위헌성이 있냐 요거만 따지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이
그거 있다 그래갖고 군대를 동원했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탄핵 심판은 계엄령 선포가 위법성이 있냐, 국회에 군대를 보낸 게 왜 보냈냐, 막 이렇게 딱딱 조목조목 나오잖아. 중앙선관위에게 보낸 건 이유가 뭐냐, 군대를 동원할 이유가, 이걸 위헌과 위법성을 따지는 탄핵 재판의 본질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전혀 유리하지가 않다. 그래서 근데 자칫하면 저는 윤석열이가 헌재 재판에 김용현이를 김용현이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잘못하면 헌재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이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벌써 포고령 갖고 윤석열이는 김용현이가 그 옛날 거를 그냥 잘못 갖다 붙여넣기를 해갖고 얘기했는데 김용현이는 아니다, 잘못한 거 없다, 정확히 했고 윤석열에게 보고했고 윤석열이가 수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벌써부터 포고령 증언과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김용현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우군이라고 생각했지만 뒤통수 칠 가능성이 있다. 응?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나름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나 권력을 갖고 있을 때나 내란 공범들이 여러분들 윤석열을 유해주죠. 막상 수갑차고 깜빵에 있어봐 5만 가지의 생각이 든대요. 막 찾아보고 내란, 주범, 무기징역 또는 사형, 나이가 내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최하 20년만, 우리나라의 최고 형량은 35년이거든요. 무기징역을 받으면 내가 여기서 뒤지는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들 5만 가지의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그 계엄사령관이나 뭐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얘네들도 자기는 명예롭게 죽겠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해서 작은 죄로 지금 살 영구, 그러니까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잡아봐요, 그렇죠? 다 구속돼 있으면요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생각해봐, 혼자 차가운 바닥에 있으면 지금 살판 난 사람은 김건희 년밖에 없어요. 지금 살판 난 인간은 이제 내가 진짜 혼자 경호받고 있고 털이 나서 개산책 시키고, 살판 난 년은 김건희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왜 하야할 거다라고 생각하냐면요, 윤석열이가 뭐 국민들에게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자기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거는 이미 윤석열은 체포나 구속이나 탄핵이나 다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그래도 검사잖아. 이거는 지가 이길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윤석열이가 저렇게 끝까지 오만하게 공수처의 조사도 응하지 않고 지금 왜 저런 짓거리를 하냐면, 결국은 탄핵 선고가 13일, 즉 2월 13일 마지막 변론 기일을 마치고 이제 결정문을 쓰는 거거든요. 나머지 한 2주 동안 결정문을 쓰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직 사임 하야를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끝까지 잘못된 불법에 대해서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받고 윤석열이가 법에 그 처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탄핵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윤석열을 결정지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만약에 윤석열이가 조금이라도 돌아올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응하지 않겠죠.
탄핵 심판 중에도 대통령은 지가 뭐 공무원이지만 지가 그만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은 이 인간은 파면 당해야 되는데 지가 탄핵 심판으로 날아가는 것보다는 중간에 억울한 보수의 전사같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물러난다라고 발표를 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제 생각은 그래요. 뭐 탄핵 심판 중에 하야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 윤석열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모든 공수처 수사 어떤 체포영장 그 적부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가잖아. 그냥 양아치. 왜 그러냐면 버티면서 싸운 다음에 지지층 결집시킨 다음에 유일하게 지금 윤석열이 믿고 있는 게 제가 뭐라고 보냐면 정권 재창출이에요. 그쵸?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어차피 난 탄핵당하지만 그래서 제가 체포 당할 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했다라고 얘기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권선동이한테 시그널을 준 거죠. 강원도 친구 권선동한테 나를 버려라. 그러니까 권선동이가 갑자기 여러분들 그 다음날 이상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내란 특검을 자체 발의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여태까지 국힘당은 내란은 불법이다. 아니, 이거는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고 했던 새끼가 갑자기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국힘당 의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권단동이가 내란 특검을 자기네들이 한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도 알죠. 자기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이고 중국을 적대시하면서 외교는 팽개치고 중국을 적대 국가로 하면서 부정선거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계속 하면서 중국 배후에는 민주당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 부정선거 이렇게 하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야를 해도 파면 절차는 계속돼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가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관두는 일이 저는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헌재에도 저는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끝까지 어떤 자기네 지지자들한테는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왜 자꾸 부정선거를 펼치냐. 그렇게 해서 저 구구들을 먼저, 왜 그러면 선거의 공식이 지지층 먼저 결집시키고 그 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윤석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권 뺏기면 죽는다는 건 알지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국힘당한테 정권 재창출을 부탁을 한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탄핵 심판으로 대통령직이 날아가는 것보다 스스로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 라고 선언을 하고 뭐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계속 되든가 말든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을 했죠. 지금 대선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보면 제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지금은 대선 국면이에요. 그래서 국힘당은 윤석열이 이제 구속되고 나면 당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뀔 겁니다. 지금 계속 윤석열은 시간 벌어주면서 지지층 결집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는 한 2달 정도 탄핵 심판이 나오기 직전까지
서서히 이제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고, 저는 그게 설 전후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당하잖아요. 그러면 국힘당은 이제 헌재 심판에 대해서는 이제 왈가불 안 할 겁니다. 이제는 이재명 때리기의 총력전인 거예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오세훈이 보세요. 이재명은 청산 대상, 국민과 함께 싸울 것, 벌써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청산 대상이면 오세훈이는 구속 대상입니다. 명태균이 사건을 검찰이 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명태균 특검도 발의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이 오세훈이, 홍준표, 얘네들이 트럼프 취임식에 왜 서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미국과 파트너십 딱 제일 좋은 거군요. 민주당 니꼴 중국으로 묶어놓고 트럼프는 국힘당을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 이게 통하니까 열받는 거야. 그쵸?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 이렇게 분리를 해버리고 당명도 바꿀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잘 통해요 진짜. 그게 걱정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나와라 한동훈을 외쳐야 됩니다. 나와라 한동훈. 나와라 한동훈.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한동훈이가 요즘 커피를 마시러 가지도 않고 도서관에도 안 가고 한동훈이가 안 보이잖아요. 원래 한동훈이가 정치할 때는 괜히 도서관 가갖고 막 이러고 다니는데 한동훈이가 안 보여. 왜 그런가 했더니 윤석열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이가 구속되면 한동훈이는 등판합니다. 왜 제가 나와라 한동훈을 외치냐? 한동훈만큼 국힘당을 갈라치기 하기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는 한동훈이는 죽일 놈이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지지자들은 한동훈이는 죽일 놈이에요. 이재명보다 더 싫어하는 게 한동훈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사살 명단에도 있었어요. 우리는 나와라 한동훈. 나와라 한동훈. 최하 분당은 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국힘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인간들이 많고, 이제부터 우리 민주당의 대선 전략, 제가 생각하는 민주당의 대선 전략은 일단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은 이제 국회에서 싸울 건 싸우고요. 이재명 당대표는요, 이제부터는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이재명 때리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보수를, 과거에 국힘당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 지금 통하는 말이 뭐냐면 윤석열 탄핵시켜야 된다. 하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 이게 통하더라고요. 좀 이게 유행어 같이. 윤석열은 탄핵시켜야 되지만 이재명도 아니다. 요 프레임을 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만약에 이재명이 당대표 되면 저것들이 얘기하는 무슨 중국과 북한과 연계해서 사회주의로 간다, 이런 일부 개신교 일부 또라이들에 의해서 보수들이 이 얘기를 계속 퍼뜨리고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데, 이럴 때는 민주당은 딴 거 없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전혀 안정감이 없잖아요. 이제는 이재명 당대표는 경제와 외교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재명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감이에요. 이제는 사이다가 아닙니다. 저는 될 때까지 지지한다라고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어봐야 큰 반향은 없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은 사이다를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은 이제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 외교에 집중을 하고, 왜 안정감이 필요하냐면
지금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2년 한 7개월을 겪으면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불안했다. 그렇죠? 불안했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수권 정당, 저 사람에게는 권력을 한번 맡겨도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은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하고, 그렇죠? 지도부에서 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경제, 외교, 민생에 광폭적인 행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재명은 사이다 발언을 하고 세게 나가야지 이긴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은 알지만 진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내란이라는 우울증을 겪고 있고 불안감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정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한 우클릭이 아니라 이재명은 뭐 하나를 해도 굉장히 절차를 중요시하고 어떤 외교를 해도 어떤 형식적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교다운 외교.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정부를 향해,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 추경을 압박을 해야 돼요. 저 인간들 지네가 처음에 추경을 한다 그랬다가 민주당이 계속 추경을 압박을 하니까 내란 이후에는 추경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국민들은 여기저기서 10만 원짜리 하나 갖고 나가서 뭐 살라 그래도 지금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자영업자는 사실 하루에 손님 한 팀 안 들어와 갖고 월세가 밀리고, 지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화정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그 사람은 국민들에게 사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안정감 있는 모습과 민생의 어떤 경제와 외교에 집중하고 그런 모습이 결국은 저 정당에게는 권력을 좀 줘도 되겠다라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로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언론에서 그걸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이재명 당대표는 당은 당대로 어떤 국힘당과 싸우고 내란 특검에 당이 올인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당대표의 광폭 행보, 그런 행보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수구 세력들이 얘기하고 있는 뭐 사회주의 국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는 한미동맹을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국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특히 지금 설을 앞두고 저는 민주당이 좀 어제 광명시장 박승원 시장은 의회를 설득해서까지 광명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전부 나눠주기로 했대요. 저는 민주당 지자체장들 있잖아.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별로 없어서 탈이지만 지금 추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거 강하게 지금 좀 민생 집중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민주당이 중도층을 좀 껴안을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뭐 어차피 뭐 그거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왜 민주당이 중도층 껴안을 전략적 부재가 좀 보인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윤석열 탄핵은 거의 60%가 넘죠. 처음에 한 70%까지 됐다가 윤석열 탄핵하는 70% 중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반밖에 안 돼요. 이게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70%인데 적어도 이 중에서 50%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어떤 대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절반 35% 정도밖에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재명 이미 그 때리기, 그 다음에 이재명 견제가 이재명 포비아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아니지만 이재명도 아니잖아. 이재명만큼은 막아야 되잖아. 이게 입버릇처럼 이게 지금 어떤 시민들 사이에서 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탄핵시켜야지. 근데 이재명은 아니지. 이거에 가장 지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아, 그치,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해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새로운 플랜 어떻게 해야 되냐? 응?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는 좀 절제된 메시지.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3개월 안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좀 절제된 메시지와 아까 말했던 안정감. 어떻게든지 비호감으로 포장시키고 악마화시켰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국정 운영에 무게가 있다. 좀 이렇게 좀 해서 좀 새롭게, 좀 이재명 하면 여러분들 사이다, 전투력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오히려 포옹하는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김경수 지사와도 따뜻하게 만나고, 김동연 지사와도 따뜻하게 만나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정책 협의도 하고 경기도랑 이런 모습을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무리 김동연이가 대선 도전한다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거든요. 김동연은 경기도지사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방문해서 경기도만큼이라도 지금 긴급 추경이나 이런 긴급 지원금을 합시다. 당이 전폭 지지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김동연도 손해가 날 건 없잖아요. 응? 근데 누가 봐도 저거는 김동연에 의해서 경기도가 긴급 지원 자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움직였기 때문에 긴급 지원 자금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중도층을 그러니까 비호감이 좀 높더라고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우리야 이재명 당대표 될 때까지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치를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악마와 비호감이 생각보다 많이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이미지나 뭐 결국은 과격하다, 뭐 빨갱이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하려면 보수도 끌어안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은 정치에 은퇴했지만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의 DJP 연합 있죠.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우클릭을 해도 저는 응원해 줄 거거든요.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는 보수 인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이재명을 지지해? 이런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충청의 이인재 같은 사람, 뭐 한물 같지만 이인재는 누가 봐도 충청을 대표하는 보수잖아. 뭐 이런 책사 같은 사람들 말고, 저는 뭐 그런 사람들, 무슨 개 헛소리야, 죄송합니다, 개 헛소리를 해서.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같이 끝까지 작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좋지. 근데
그렇게 하고 권력을 뺏기면 우리는 또 지옥 같은 5년을 겪어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 프레임을 벗어나고 과격한 그런 이미지를 벗을 때 가장 일조한 게 DJP 연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분들 오죽하면 DJP 연합을 했겠어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도 굉장히 외연 확장을 위해서 국힘당의 어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보수라고 하는 사람 중에 지금 윤석열과 척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가장 좀 합리적으로 보이는 게 유승민 같은 애를 좀 끌어들여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하게만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나중에 유승민을 뭐 국무총리를 주더라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는 유승민 같은 애가 이재명 당대표를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승민이가 뭐 국무총리를 주더라도 유승민이야 지금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을 하죠. 지도 국힘당의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정권을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러니까 이런 예를 꼭 2인자가 돼야 된다, 유승민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좀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연대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은 안 될까요? 그 새끼는 내가 싫어. 정치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승민이가 지금은 올 일이 없겠죠. 근데 제 말뜻은 뭔지 알죠? 꼭 집어서 누굴 데리고 오라가 아니라 의외의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를 대선에서 지지해 준다 그러면 엄청난 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누구를 내가 꼭 집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가 아니라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좀 보자고. 이재명 당대표가 너무 저들에 의해서 악마가 생각보다 심하게 돼 있고 생각보다 너무 심하게 악마시켰다 보니까 윤석열은 탄핵 찬성하지만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이런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얘기가 은근히 많아요. 응? 지금 안철수는 아무 힘도 없어요. 안철수 같은 새끼는 데리고 와봐야 괜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싸움을 이기고 봐야 돼요.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 민주 진영의 대권 후보들의 어떤 단일화는 당연한 거고 여러 가지 뭐 대권 후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국힘당 후보로도 나오고 무소속으로 나오고 그럴 때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든지 국힘당과의 1대1 구도로 갈 때 그들에게 지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또 의외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재명 당대표도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정광훈 나와. 아무리 이기고 봐야 돼도 정광훈은 아니잖아. 야, 아무리 이기고 봐야 돼도 정광훈은 아니잖아. 아니 정규재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평론가들 말고 대권 후보의 정치인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보수의 정치인이다 그런 사람들을 갖고 와야 되는 거. 유튜브 그런 애들 아무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선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갇혀 있지 말고 유튜브 안 보는 사람들이랑 한번 얘기해봐요. 제 말이 와닿을 거예요. 제가 먼저 괜히 오지랖을 떤다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안 보는 사람과 대화 한번 해보세요. 이재명 당대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제가 생각보다 심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로 여러분들이 너무 유튜브에 갇혀있지 말고 유튜브 안 보는 사람과 대화 한번 하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한번 물어보세요. 비호감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있어요. 우리 장인어른도 그래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아, 나도 몰랐는데 심각하더라고 생각보다. 생각보다. 윤석열은 왜 잡아가는데 이재명을 안 잡아가냐는 소리가 가장 내가 충격이었어. 그냥 검찰이 저렇게 진짜 검찰이 조작해갖고 저렇게 잡아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이재명을 안 잡아가냐. 깜짝 놀랐어. 이길 수 있죠. 이길 수는 있는데 좀 안정적으로 가자 이거지.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여러 가지 외연 확장 중도 그다음에 저들의 프레임 왜 그러면 저들이 뭘로 공격할지 뻔히 아니까. 우리에게는 뭐 여러 가지 호재가 많잖아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보수는 사실 괴멸이고 특검과 대선이 같이 치러진다 그러면 저쪽은 그 어떤 후보를 내도 내란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저는 좀 압도적으로 이기고 싶어서 그랬어요. 네, 오늘 심층 분석은 녹화는 여기까지.